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의병 500을 거느리고 유원에게로 가서 유주를 공격하고 있던 황건적을 토벌한다. 삼형제는 자신들조차 놀랄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유비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시간도 없이 청주가 위태롭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유원은 유주가 위기에서 벗어나 당장 큰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유비에게 관군 5천을 주어 청주로 가게 했다. 그렇게 명을 받은 유비는 관우와 장비 그리고 의병 500과 관군 5천을 거느리고 청주로 가서 청주성을 포위하고 있던 황건적을 토벌하는 공을 세웠다. 유비는 청주의 위기를 구한 다음 유주에서 데려온 관군 5천은 다시 유주로 보내고 자신은 옛 스승인 노식이 황건의 우두머리 장갑과 싸우고 있는 광종으로 가기로 한다. 유비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노식은 크게 기뻐하며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를 맞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노식이 유비에게 소개하니 그 사람은 바로 원소였다. 유비 역시 원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타현에만 처박혀 있던 유비가 원소와 같은 인물을 만나게 되니 감격스럽기까지 했다. 유비는 처음 원소를 보고 눈부시게 뛰어난 외모에 넋을 잃다시피 했다. 영웅다운 모습이었다. 유비는 공손히 손을 모아 예를 했다. 원소 역시 예를 하며 유비를 살폈다. 하지만 원소가 본 유비는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고 여겨졌다. 낙양에서 당대의 명사들만 사귀어온 원소에게는 유비는 기껏해야 탁군 같은 구석진 곳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쭐거리다가 공명심의 잡병들을 모아 나선 시골뜨기 정도로 보여질 뿐이었다. 사람을 응대하는 데 뛰어난 유비는 자신을 살피는 원소가 자신을 얕잡아 보는 것을 알았다. 그러다 보니 유비도 처음과는 달리 원소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유비는 원소가 분명 거목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시대에서나 천하를 위한 제목이 될 수 있는 거목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노식과 함께 원소와 인사를 나눈 유비는 노식의 명으로 영천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장각의 두 아우인 장보와 장량과 대치하고 있는 황보승과 주준을 도우라는 명이었다. 그렇게 영천을 향해 가던 유비는 중간에 한 무리의 군사들과 마주치게 된다. 모든 것이 붉은색으로 덮인 5천의 군사들이었는데 그 인상이 매우 강렬했다. 붉은 말을 탄 젊은 장수가 어디 소속의 군사들인지 유비에게 물었다. 유비는 노식의 명을 받고 영천으로 가는 길이라 설명하며 상대를 살폈는데 문득 서늘한 기분을 느꼈다. 결코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었으니 원소를 처음 보았을 때와는 또 다른 충격이었다. 유비가 상대의 이름을 물으니 그는 자신을 조조라고 밝혔다. 역시 세상은 허명을 전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유비는 조조가 북부도의 시절에 중상시인 권석의 아제비를 때려 죽인 일을 알고 있었다. 조조 역시 유비를 보며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느꼈다. 조조는 앞으로 유비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조조 역시 영천으로 가는 길이었다. 보병이 많은 유비와는 달리 기병이 많은 조조군의 행군 속도는 무척 빨랐다. 앞서 달려 사라져가는 조조를 보며 유비는 세상에 뛰어난 인물이 많은 것에 놀랐다. 역시 세상은 헛된 이름을 전하는 법이 없으니 앞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인물이라 유비는 생각했다. 유비 일행이 간신히 영천에 도착했을 때 조조가 합세해서 이미 큰 싸움에서 황건적을 물리친 다음이었다. 오히려 황보승은 이제 노식이 위험할 것이라며 돌아가서 노식을 도우라 명한다. 유비 일행은 맥이 빠지는 기분이었지만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유비는 다시 오던 길을 되짚어 광종으로 향했다. 유비 일행이 영천과 광종의 중간쯤 갔을 때 제수를 실은 수레 한 채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수레에는 놀랍게도 스승인 노식이 타고 있었다. 이유를 물으니 조정에서 파견 나온 좌풍이란 내시가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노식이 뇌물을 주지 않자 조정으로 돌아가 모함하여 중랑장 동탁으로 하여금 노식을 대신하게 하고 노식은 죄를 묻기 위해 압송하는 길이라고 했다. 들을수록 기가 막히는 말이었다. 싸움터에 나온 장수를 격려는 못할 망정 간신배의 말에 속아 죄인 다루듯 하다니 온순한 유비도 피가 거꾸로 돌 듯 화가 치솟았다. 성질급한 장비가 칼을 뽑아 호송하는 군사들을 베고 노식을 구하려 했지만 노식과 유비가 이를 말렸다. 떠나가는 노식을 바라보며 삼형제는 낯선 장수 밑에서 위부자식 대접을 받으며 싸우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땅을 지키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비 일행은 탁군으로 방향을 잡았다.
유비 일행이 탁군으로 길을 잡은 지 이틀이 지났을 무렵 황건적에게 쫓기는 관군을 보게 된다. 황건적의 선봉에 선 장수의 깃발을 보니 황건적의 우두머리 장각이었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황건적의 측면을 쳐서 선봉을 꺾어버렸다. 순간 황건적의 무리가 혼란에 빠지자 도망가던 관군들도 돌아서서 황건적을 쳤다. 이렇게 되니 장각의 군사들은 달아나기 시작했다. 황건적이 도망가고 유비는 관군의 대장을 만났다. 그 대장은 다름 아닌 노식 대신에 광종의 관군들을 거느리게 된 중랑장 동탁이었다. 동탁은 노식의 군사들을 인수받기 바쁘게 장각의 본거지를 공격해 들어갔다. 빨리 공을 세우고 싶은 공명심에 상대를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공격에 나선 것이다. 당연히 결과가 좋을 리 없었다. 동탁은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배포도 있고 무예도 뛰어나 수많은 전공을 세운 뛰어난 무장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그릇이 크고 작음은 그 지위가 높고 귀해질 때 가장 잘 드러나는 법이다. 지금의 동탁은 젊을 때의 호기와 배포는 탐욕으로 바뀌고 관대함과 순수함은 오만과 야심으로 변해 있었다. 동탁은 자신을 구해준 유비가 관직도 없는 의병인 것을 알고는 하찮은 자들에게 구함을 받은 것이 치욕스럽다는 태도를 보였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만 물러가라며 군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유비는 더 이상 동탁의 진영에 있어 봐야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떠날 마음으로 인사나마 갖추려고 했지만 동탁은 군막에서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